예, 카버드콜 ETF, 요즘 뭐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, 지난번 뭐 지리도 주시고 하셔가지고, 그 미국에 상장된, 대표적인 카버드콜 ETF 소개도 드리고요. 뭐 어떤 전략인지, 어떨 때 유용한지,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버드콜 ETF는, 지금 뭐 많이 투자하고 아시겠지만, 이게 주식을 산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. 예, 콜옵션. 그러니까 일단 뭐 옵션 얘기하면 일단 대부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, 사실 뭐 콜옵션은 뭐 미래에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.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, 콜옵션의 이제 페이오프, 콜옵션만 샀을 때,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는 요런 빨간색 그래프입니다. 이렇게 갔다가, K가 이제 그 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데, 이렇게 해서, 콜옵션 매도가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는 요거 반대겠죠? 요거 똑같은 페이오프이기 때문에, 데카코마니 같은 요렇게 되는 콜옵션 매수가 되고요. 그래서, 주식을 사고, 이 콜옵션을 매도하면은, 포트폴리오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버드콜 포지션의 이제 포트폴리오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. 요렇게 됩니다. 예, 그래서, 이 주식의 하락을 어느 정도 커버한다. 주식의 하락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하고 검은색 사이 요게 이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. 요거만큼 하락을 커버한다. 커버 친다고 해서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옵션 매도한다라는 걸 이제 그 라이트라고 하는데, 이제 옵션 매도를 하고 기초 자산을 바이한다. 그래서 바이 라이트 이렇게라고도 합니다. 예, 그래서 ETF명이 이제 카버드콜 ETF 또는 이제 바이 라이트 ETF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면 이제 카버드콜 전략이다. 같은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결국은 콜옵션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만큼 이 이제 콜옵션이든 뭐 풋옵션이든 옵션은 매월 만기가 있잖아요. 예, 선물은 3개월마다 있고 일반적으로. 그래서 이 매월 이 콜옵션 매도하는 이 프리미엄만큼, 예를 들어서 이 프리미엄이 이 빨간색과 이제 검은색 요 차이, 요 프리미엄이 한 달에 1%다. 예, 그러면은 매월 1%씩 이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예, 콜옵션 매도를 하면. 예, 그래서 이거 뭐 매월 1% 가져가면 연이면 뭐 12%가 될 거고, 이 상승장에서 기회를 좀 날리더라도 이 배당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. 예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다. 이게 일반적인 카버드콜 전략의 이제 마케팅 포인트입니다. 예, 마케팅 포인트고요. 그럼 뭐 많이 아시겠지만 잘 팔리는 카버드콜 어떤 게 있냐? 뭐 대표적으로 XYLD, QYLD, 여기 이제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그 카버드콜 ETF가 되겠고요. 이제 둘 다 이제 글로벌 엑스에서 운용하는 거고, 2013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순자산이 2빌리언이 넘고, 얘는 이제 그 6.67빌리언, 뭐 우리나라 돈은 한 8조 원 정도 되네요. 그래서 QYLD가 규모는 더 크고요. 배당 수익률 그냥 4년 평균으로 보시면은 XYLD가 8%, QYLD가 12%. 예,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QYLD가 좀 더 높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최근 1년 수익률 보시면 XYLD가 마이너스 19%, QYLD가 마이너스 26%인데, 이거는 배당 받기 전 그냥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고, 배당을 받고 나면은 이제 XYLD는 마이너스 9%, 뭐 한 10% 정도 배당 받은 거죠. QYLD는 마이너스 15.9%. 그러니까 이제 XYLD하고 QYLD는 차이는, XYLD는 이제 S&P 500을 쓰는 거고요. QYLD는 이제 나스닥 100을 씁니다. 그래서 S&P 500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잖아요, 지수가. 예,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더 많이 빠진 영향을 받은 QYLD가 퍼포먼스는 좀 안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요 세 개 다 이제 매월 배당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만큼 배당을 주고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요 두 개는 이제 패시브입니다. 패시브라고 해서 이제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형태의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JPI는 요즘 이게 또 많이 커지고 있는 이제 그 ETF인데, 이거는 이제 16빌리언이니까
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QILD보다 더 커졌습니다. 20년 5월에 상장을 했고요. JP모건에서 운용하는 프리미엄 인컴이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얘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낮습니다. 6.6% 정도 평균이 되고, 근데 이제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배당 전 마이너스 9, 배당을 받은 상황에서는 플러스 1%입니다. 예, 그래서 배당을 하기 전이든 감안 후든 셋 중에 성과는 제일 뛰어나고, 얘는 액티브입니다.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매니저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투자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색간의 이제 수익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JPI가 최근 1년은 제일 좋았다.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빠진 XYLD, 그 다음에 QYLD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 JPI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. 일단 그 XYLD 같은 경우는 그 상장된 S&P 500 콜옵션을 매도합니다.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된 그 옵션을 거래하는 거래소 이제 CBOE라는 CBO라고도 하는데요. 예, 요 거래소에서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, 지금 이제 그 홀딩을 보면은 이제 콜옵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월 만기가 지나면 다음 월물로 이렇게 그 바꾸면서 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, 이게 패시브고, 그리고 그 옵션 매도를 기계적으로 at the money, 그러니까 등가격의 옵션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, 제가 될 수 있으면 옵션 얘기를 좀 어려운 얘기를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쓸 수가 없네요. 그래서 at the money를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 손익 구조가 올라가면은 거의 정확하게 이제 그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캡이 돼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게 장이 하락할 때는 그 프리미엄만큼 방어가 되는데, 올라갈 때 좀 방어가 안 됩니다. 올라갈 때 좀 많이 못 갑니다. 예. 그런 부분을 조금 단점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이제 JEPI가 되겠고요.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XYLD는 S&P 500의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고 S&P 500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, 이 특히 패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페이오프가 손익 구조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. 예상대로. 근데 JPI는 거기다가 좀 변형을 준 거죠. JPI는 여기에다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더 이제 얘네들이 이제 펀더멘탈 분석하고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괜찮은 매니저의 역량을 발휘해서 요런 이제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더 S&P 500보다는 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선정하겠다. 예,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.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ETF가 됩니다. 또 하나는 XYLD는 이제 그 등가격 옵션을 기계적으로 100%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, 얘들은 이제 외가격 옵션이라고 해서 콜옵션의 등가격보다는 더 밖에 있는 거. 예, 그러니까 이제 등가격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도 이게 버퍼가 되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이런 버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외가격 옵션을 매도해서 상승 때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다. 요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요런 게 아직까지는 잘 먹혔는지 시장에서도 많이 좀 그 유입이 되고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게 이제 이 글로벌엑스라는 운용사에서 이게 XYLD, QYLD를 하다 보니 자기네들도 이제 조금 시장 상승이 될 때 조금 어느 정도 가면서 카버드콜 전략을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예, 그래서 XYLG, QYLG라고 해서 콜옵션을 50%만 매도하고 이제 50%는 주식을 따라가는, 예, 그래서 양념반 후레이드반 같은 주식과 그 콜옵션 매도를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포지션의 ETF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카버드콜 전략이 사실은 한국에도 별로 새로운 전략은 아니고,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왔었는데, 이 미국에서도 지금 기초자산이 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골드나 원유, 그리고 채권, 요런 쪽에서 많은 카버드콜 전략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CBOE에 상장된 그 옵션이 있으면 사실 이거를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. 예, 그래서 현재는 다양한 이 기초자산의 이제 카버드콜 전략들이 나와 있다. 예, 근데 이제 언더라인을 제대로 아시고 옵션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.
결국은 이 카베콜에 대해서 이제 뭐 배당을 매월 많이 주니까 이게 뭐 좋은 전략이다. 또는 뭐, 이거는 안 좋은 전략이다. 뭐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요. 예, 근데, 사실 카버드콜이 이제 유리한 국면은 주식이 하락하고 횡보하는 국면입니다. 이게 반등하고 강하게 올라갈 때는 사실은 열일 수밖에 없어요. 좋지 않는, 당연히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, 여기서 문제는 주식이 하락할 때 주식이 하락하는 만큼 커버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 커버를 해서 콜옵션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커버하지 못하고, 주식이 급등할 때 또 상승분을 먹지 못하죠. 그만큼 먹지 못하죠.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%까지 짜리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추구하는데 첫 달에 10% 빠졌어요. 그러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마이너스 9%가 되겠죠. 프리미엄 1%가 있으니까. 그런데 그 다음 날에 10%가 또 올랐어요. 그런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실제로 플러스 1%밖에 안 됩니다. 플러스 10%가 아니고. 그래서 이 두 달을 합쳐서 보면 기초자산 주식 뭐 인덱스 S&P 500 같은 거는 똔똔인데 카버드콜 전략은 이 두 달 합쳐서 마이너스 8%가 될 수 있습니다.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. 하지만 충분히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이 좀 급반등할 것 같다.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다. 이런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거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색이 그 S&P 500 ETF고 주황색이 XYLD 같은 S&P 500을 기초로 하는 거죠. 여기 보시면은 올라갈 때 특히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 같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쭉 올라가죠. 이제 그 S&P 500은. 근데 XYLD가 그만큼 못 올라갑니다.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그 상승할 때 이 콜옵션 매도 때문에 손해보는 구간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배당을 감안한 그래프거든요. 이게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이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면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뭐 새로운 그 카버드콜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오스 S&P 500 하이인컴 이게 이제 8월에 상장된 거고요. 한국의 이제 웨이브리지라는 이제 핀테크 회사 합작법인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그 상장 ETF입니다. 그래서 제 예전 이제 보스신 이태용 대표님이 이제 요걸 상장시키셨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XYLD하고 차별성은 이제 카버드콜 전략 외에 이제 콜레이쇼 전략을 써가지고 좀 더 이제 액티브하게 옵션을 운영하겠다. 그래서 뭐 현재 이제 3번 배당이 나온 수준이고 한번 뭐 보실만한 그런 ETF가 되겠고요. OARK라는 ETF, 요건 이제 아크의 이제 대표적인 그 아크 K라는 ETF가 있죠. 아크 K ETF를 카버드콜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아크의 이제 하락 국면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옵션 프리미엄 인컴으로 이제 커버하겠다.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카버드콜 ETF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 카버드콜 전략이 하락 방어, 횡보할 때는 유용한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주식이 상향하거나 이제 이 급반등할 때 이제 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셔서 조금 기회적인 포착 용도로 좀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이거 카버드콜 전략이 상승분을 뭐 다 이제 많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반 치킨 전략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.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